평균적으로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용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제품을 선택을 하신다면 충분한 양의 양분을 초기에 공급할 수 없다. 다량의 석회 공급으로 밭의 pH를 높이는 것이 감자의 생육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박세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의 양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라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수확량이랑 이제 궤경의 크기를 뭐가 증가시키냐 보시면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양분들이 골고루 들어가야지 수확량도 잘 나오고 큰 담화의 감자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하나의 역할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봄감자의 작형을 한번 보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봄감자는 이제 남부 기준으로 2월 말에서 3월 하순에 파종을 하시고 수확기간은 5월 하순에서 6월 하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확을 하셔야 되죠. 많은 양의 비는 감자를 썩게 만드니까. 최근에 농법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멀칭이랑 상광 처리를 통해서 실제 생육 기간을 길게 가져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담화가 커지니까. 근데 이렇게 발달한 농법으로 인해서 그 감자의 출현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 초기에 많은 양의 양분이 공급되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해요. 농법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영양 관리를 과거식으로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초기에 많은 양의 양분이 필요한 농법을 택하셨는데 후기에 많은 양의 양분이 공급될 수 있는 용해도가 떨어지고 이동성이 떨어지는 양분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히나 봄감자를 파종하는 시기인 2월이랑 3월은 평균적으로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시기이기 때문에 용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제품을 선택을 하신다면 충분한 양의 양분을 초기에 공급할 수 없다. 그리고 감자의 생육 특성 보시면 적정 온도 14에서 23도이고 pH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pH 6.5 정도, 7.0까지 안 가는 6.0에서 6.5 정도를 대부분의 작물들이 선호한다고 알고 있는데 감자 같은 경우는 pH가 5.5 정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약간 더 산성화된 토양을 선호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기비 처리하시기 전에 석회를 처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이게 맞는 방법인가를 조금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작물들은 산성화된 토양보다는 중성화된 토양을 좋아하니까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화시키기 위해 석회를 투입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감자는 조금 반대로 약산성을 선호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다량의 석회 공급으로 밭의 pH를 높이는 것이 감자의 생육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겠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걸로 미루어 보아서 석회 과량 투입이 과연 제대로 된 칼슘 공급원이 될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석회 다량 공급이 감자가 선호하는 토양의 화학성으로 개량될 것이냐 라는 것도 아닐 것 같다라는 걸 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인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청근성 작물입니다. 고품질 인산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출현 20일 이후부터 이제 급격하게 양분 요구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비를 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출현하고서 한 20일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그래프 자체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해지고 있죠. 양분 요구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비를 공급하는 게 맞는 건가, 어떤 형태의 추비를 공급해야 되나도 우리 한번 뒤에서 같이 보시자고요. 질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수확량을 증가시키고 감자의 구중도 증가시킨다. 실제로 질소를 주니까 수확량도 증가하고 있고요. 질소를 많이 주니까 큰 담화의 비율 자체도 증가하고 있죠. 문제는 과잉 질소가 공급이 되었을 때, 그리고 생육 후반기에 질소가 공급이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보면 질소가 과잉으로 공급될 때마다 전분 함량 자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수매처에서 전분 함량을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지만 그 USA 등급에 의하면은 전분 함량도 감자의 상품 등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어쨌건 질소가 증가하면은 전분 함량이 낮아지는 이런 안 좋은 점도 발생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잉 질소가 공급되거나 생육 후반기에 질소가 공급된다. 예를 들어서 용해도가 좀 떨어지는 제품이라든가 완유성 제품, 완유성 제품이라고 하는 코팅 제품들도 여기에 속할 것 같은데, 어쨌건 용해도가 떨어져서 후기에 과잉 질소가 공급이 되면 이런 느낌의 쪼개짐, 그리고 썩음, 병충해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 추비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질소를 많이 줄 때마다 수확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질소를 어떻게 분시했냐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할까요? 120kg 질소를 줬는데 120kg을 전량 다 밑거름으로 준 친구랑 90kg, 30kg로 쪼개서 주고 60, 30, 30을 쪼개서 준 건데 수확량이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더욱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 질소 요구도는 60% 정도의 질소는 밑거름으로 공급이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 밑거름으로 공급이 된다는 얘기는 생육 초기에 많은 양의 양분이 빠르게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 후기까지 가지 않는 형태의 빠르게 용해되고 빠르게 공급되는 형태의 질산트 질소를 60%를 기비로 주시고 나머지 40%는 추비로 주는 것이 감자의 최대 수확량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주는 시기는 바로 궤경이 형성되는 시기. 그 시기는 우리가 궤경을 꺼내서 볼 수는 없잖아요. 지상부가 한 15cm 정도가 되는 시기. 결국에 이제 파종하고서 30일에서 40일 정도가 경과되는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시기에 추비로 나머지 40%의 질소가 공급이 되는 것이 감자의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질산트 질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질산트 질소를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분시 자체가 제일 원활한 비종이기 때문에 질산트 질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60%, 40% 분시, 이 숫자는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건 분시한다는 것 자체가 한 달 안에 전량 다 용해가 돼서, 그 강수량이 적은 시기에도 용해가 돼서 감자 체내로 다 흡수가 될 수 있는 제일 좋은 형태의 질소는 질산트 질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질산트 질소의 다른 장점들은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그 토양에 고정되어지는 질소가 없기 때문에 낭비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모니아 가스 발생이 없다. 암모니아 가스에 휘산이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소질의 낭비가 없는 걸 떠나서 어쨌든 작물에 데미지도 끼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흔히들 우리가 하는 농법 자체가 암모니아트 질소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밭이 산성화가 되면은 교정하기 위해 석회를 뿌리고, 석회를 뿌린 다음에 또 비료를 뿌리고, 또 산성화되면 석회를 뿌리고, 이런 패턴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패턴 자체가 사실 질소 암모니아 가스의 휘산의 주 원인이 됩니다. 저희가 석회에 뿌려지는 수산화 이온과 이제 암모니아트 질소가 만나가지고 암모니아 가스 휘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순환 고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질산트 질소로 바꾸셔야 되고, 특히나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는 약산성 토양을 선호하기 때문에 석회 사용을 일반 작물처럼 많이 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산의 역할인데요.